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10억은 6시에 김대우 소장 유석춘 교수와의 방송 때문에 1시간 앞당깁니다. 수요일은. 지금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윤창중 TV를 보니까 지금 김대우 소장과 함께 왜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전멸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김대우 소장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언론만 믿고 들고 가서 촛불을 지지했는데 4년 동안 이것저것 검토해보니까 태극기 주장이 맞다. 대부분. 그리고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면은 박 대통령은 성군이다. 자, 그런 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은 왜 보수 내에서 태극기 세력은 아무런 지금 영향력도 행사 못하고 뭐 뿔뿔이 흩어졌니 뭐 분열됐니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이 재보선 선거에 박형준과 오세훈과 김종인이 3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3명 다 탄핵 세력이에요. 그 중에 김종인과 박형준은 아주 강력한 탄핵 세력이자 탄핵의 완결판인 내각제 기원 세력입니다. 그럼 탄핵이 잘못됐고 태극기가 맞았다면 왜 이 재보선 전국에서 탄핵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태극기는 어디 갔냐? 태극기는 뒤에서 지금 박형준 뭐 오세훈 응원하고 심지어 윤석열 만세 부르고 뭐 이 꼴이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김대우 소장이 윤창중 씨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보수에서. 왜냐면 좌익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우 소장도 좌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좌익에서 만약에 보수가 좌익을 거짓으로 덮어씌웠는데 좌익에서 이 정도로 진실이 튀어나왔으면 이거는 김인성 교수 말대로 검찰은 끝나요. 당일날 끝납니다. 그런데 뭐 김대우 소장이 여기까지 말씀 안 드렸지만은 태블릿 진실까지 밝혀냈는데도 보수는 오히려 이쪽을 태블릿 진실을 파헤친 미디어워치를 비방음해하는데 보수가 아니죠. 태극기 세력들, 박근혜 파리들, 가세현, 우공당 등등. 왜 이 꼴이 났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이제 윤창중 씨가 이제 뭐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글쎄요. 김대우 소장이 오면 6시에 이 얘기를 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태극기 세력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 꼴 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저도 4년간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태극기 세력이 다 무너지고 다 걸레가 됐죠. 걸레가. 박근혜 사랑에 외치다가 윤석열 만세 부르고 박형준 만세 부르면 완전 걸레가 된 겁니다. 이건 인간의 양심이 다 타락하게 된 건데 박 대통령이 그거를 간파를 하고 태극기 든 놈들 이거 원래부터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먹으려고 혹은 홍석현이나 문재인 쪽에 지시를 받고 이쪽에 분열시켜서 탄핵을 마무리하려고 온 세력들이 상층부에 너무 많구나. 이 자들 가지고는 자기가 옥중 정치로 승부를 걸 수가 없다. 아예 그냥 내 던져버리자. 그러면은 진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할 거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 만세로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딱 피아가 구분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특히 저 우공당 쪽에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우공당을 딱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정체를 파악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태극기 가지고 승부 걸었으면요. 박 대통령은 자기 남은 정치적 자산을 그냥 조원진에게 다 뺏기는 거였어요. 무시무시한 판이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잘 판단한 거고, 그럼 그래? 태극기 들고 입만 탄핵 무효인들 다 싸그리 알아서 한번 해봐. 던져놓고 이제 한번 본인이 마지막 승부처가 오는데 그게 이제 재보선 이후에 아마 개헌정국이 오면은 또 한 번의 승부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석방이 돼서 하든지 아니면 옥중투쟁을 하든지. 근데 만약에 태극기 정치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박 대통령이 직접 배지를 달아준 친박들도 다 배신을 하는데 태극기 들고 돈이나 구걸했던 자들이 박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 플랜이 성공했다고 치면은 더 심각한 배신이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임해주는 그런 정치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태극기를 든 정치 주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박 대통령이 힘을 몰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총선이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싸움은 누구에게 위임을 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탄핵의 최종 목적지인 내각제 가는 길을 그 희생자인 박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막겠다. 출소하고 막든지 옥중에서 막든지.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전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박 대통령의 정치적 힘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지켰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왜 지난 총선 때 태극기 외치고 뭐 탄핵 외치는 애들이 다 후보도 안 되고 떨어지고 지금 아무도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봐도 없어요. 제 눈에 봐도 거의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정치적 자산을 일정 정도 나눠줘서 대리권을 줄 수 있을 만한 정치 포스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배신 때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다. 지금 이 시간에 탄핵무효 외치는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최서원 원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미디어치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편지가 오게 된 거는 미디어치 차원에서 보냈어요. 미디어치 회사 차원에서 최서원 원장에게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김한수, 정호성, 김희종 등이 자꾸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걸 한번 정독을 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달라.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이거 글쎄요. 제 이름 보낸 게 아니고 미디어워치의 명의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책 저자가 저다 보니까 이 편지가 이렇게 변희재 대표님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보석 조건상 저하고 최서원 원장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게 최서원 원장은 지금 증인 신청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서원 원장이 1심하고 2심 두 번에 걸쳐서 의견서를 냈는데 검찰이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증인 신청이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진술서를 그냥 검찰이 그대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 4월 8일 재판 앞두고 하나카드, SKT 등등에서 지금 막 확신서가 오는데 저는 이제 그쪽 태블릿 조작 세력도 지금 이 정도에서 승부를 걸려고 할 것 같아요. 이거 더 끌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갖 이 핑계를 대고 제 보석 조건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고 뭐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최서원 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미디어워치가 보냈는데 답변이 저한테 왔을 뿐입니다. 이 저자한테. 그리고 최서원 원장은 아직 증인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연락을 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자, 이 독후감 첫 내용이 책을 읽으면서 차마 눈을 못 뜨고 흐르는 눈물이 나오는 것은 변 대표님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도 국민들이 허위에 속고 야욕에 눈먼 정치인들이 신문방송과 함께 떠들어댔던 내용들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자 선동정치입니다. 굉장히 이제 글씨를 흘림체로 써가지고 뭐 좀 기자들도 좀 알아보기 좀 힘들었는데 다만 편지 곳곳에 탄핵무효 박근혜 사랑해요 외치다가 윤석열 만세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분노와 적개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 원흉인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를 향해서 지금 보수주의가 갈 길을 잃고 탄핵무효를 걷어차고 윤석열을 치켜 세우는 건 정의도 진실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책에 참 많이 썼잖아요. 제가 이 책에다가 한 5군데 정도를 태극기 들고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최선 원장도 이 책을 읽고 이게 꽂혔을 수가 있죠.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진실을 보여주면 기존 탄핵을 아마 반대했더니 아니라 찬성했던일 텐데 오타일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까지도 모두 승복하리라 믿는 확신이 보수주의 철학이다. 이건 제 책의 결론에 나오는 건데, 원래 좌익의 철학은 좌익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독과점 해먹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게 좌익의 철학이고, 보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진실 하나를 들이대면은 시간이 걸려도 100만 명, 1000만 명이 인정할 거라고 믿는 게 보수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보수의 30%가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는 진실을 존중하는 보수주의 철학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진실을 포기하고, 진실이 맞지만은 포기하고 권력에 붙겠다. 이거 좌익적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은 몸과 마음이 그냥 좌익적 DNA로 가득 찬 겁니다.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수주의가 성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서원 원장이 그 진실의 힘을 밝히기 위해 옥고를 치르시고도 굴하지 않는 그 선의와 용기에 우선 감사드린다며, 저도 반드시 그 길에 서서 앞으로 갈 것. 지금 사실은 최서원 원장하고 저희가 이 원활히 소통만 되면요, 최서원 원장이 지금 할 게 수두룩히 많아요. 근데 교도소로 간 다음에 이게 잘 지금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당장 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있잖아요. 최서원 원장이 요청해도 돼요. 검찰에게 내 거 가져, 내 태블릿 PC라며 내 거 그거 파일 가져와라.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그거 상황 따라서 내가 재심 청구도 하겠다. 그러면 검찰 빼도 박도 못하고 줘야 돼요. 어쨌든 지금 서신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치 차원에서 뭐 유동환 변호사가 가든 최서원 원장 차원에서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받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원장이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제 잃을 거 없는, 이제는 이제 한 18년 받으신 분인데 뭐 하겠어요. 이제 진실투쟁에 나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글 몇 개만 정확하게 써줘도 태블릿 진실 밝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자꾸 썼지만은 최서원 원장 편지에도 계속 나와요, 이 얘기가.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다 그 원흉인 윤석열이에게 화환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는 건 영원히 없는 것. 본인도 기가 찬 거죠. 본인도 기가 찬 거예요. 윤석열 본인이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만들고 짜집게 하여 가양시킨 원죄를 소상히 밝히고, 그 탄핵의 무효와 진실을 밝혀내는 길에 섰을 때 그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덕담이고요. 탄핵의 주범이 뭘 탄핵의 진실을 밝힙니까? 자백이죠, 자백. 자백하고 감형을 받아야지, 감형을. 뭘 인정받기 인정받습니까? 최선 원장이 덕담해준 거고, 어쨌든 윤석열이는 탄핵의 원죄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지는 해가 될 것이고 또다시 나는 비극만 낳는 결과가 올 것이다. 뭐 당연한 상식적인 거죠. 이건 최선 원장뿐이 아니라 국어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애초에 만들어진 각본, 검찰은 형사법상 증거 위주의 심층 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 없이 조작된 문서로 자신들 마음대로 꾸며 태블릿 PC를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질문에 답만 강요했다. 이건 최선 원장의 회고록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보여달라 그래도 요 윤석열 라인들이 지금 포렌식 중에서 보여줄 수 없다는 건 다 거짓말하면서 안 보여줬습니다. 그냥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포렌식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기면 핑계 대려고 포렌식 중이라는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태블릿 PC를 숨겨왔어요. 자, 그리고 김한수, 이 가세현 김한수 패거리들 대해서도 지금 한마디를 했는데, 지금 정호성이나 김한수, 김희종이 책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음해하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태블릿 사용자의 진실을 가려내면 되겠네요. 너희가 밝혀. 이 책이 틀렸다면은, 김한수가 실사용자고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했다는 이 책 내용이 틀렸다면은 너희 3명이 밝혀. 태블릿이 뭔지. 근데 이 3명은
시나리오 짰죠 한번. 최소원이 뭐 이거 갖다 쓰다가 뭐 가방에 집어넣고 뭐 블루투스 연결하고 막 이런 거짓말 하다가 정중길 변호사한테 잡혀가지고 정중길 변호사가 김희종 딱 앞에 놓고 당신 이 말 책임질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 자백을 받았죠. 거짓말이란 거를. 그래서 저는 정중길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딴 일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김희종이 자백받는 거는 정중길 변호사의 엄청난 성과예요. 그게 없었으면요 이 세 명이 지금도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정중길 변호사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김희종이가 거짓말한 걸 인정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중길 변호사 뭐 정유라와 최서원과 뭐 누구와 관계를 떠나서 이 사건에서 정 변호사가 김희종이 자백받은 거는 그건 엄청난 건입니다. 제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최서원 씨가 그래. 지금 정호성이가 뒤에 다니면서 계속 최순실이 썼다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정호성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확인차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정호성 말이 맞지 않냐? 자, 그러면은 정호성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너 왜 재판에서 네 재판에서 태블릿을 분석하면 됐는데 너 그거 왜 포기했냐 이거야. 최순실 얘기는. 정호성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걸렸기 때문에 그 증거인 태블릿을 분석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거의 최고의 전문가인 차기환 변호사가 있었는데 왜 태블릿 PC 분석 안 하고 검사들 회의에 말려들었는지 다시 물어보고 싶다. 정호성은 진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 뒤에 가면서 까부고 다니면은 진짜 처벌 받아요. 정호성은. 그때 정호성 당신이 이 재판에서 태블릿만 감정했었으면은 탄핵 막을 수 있었는데 특검한테 잘 보이려고 특검과 야합해가지고 이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떠들고 다녀 당신이 지금. 자, 최순실 다시 한번 태블릿이 최순실을 자기가 썼니 많이 하는 음해가 나오면 그것들 몽땅 형사처벌 들어가겠다. 최소한 예의라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세 명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변호사를 붙이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예. 할 거야, 할 거. 계속 떠들어. 어차피 할 거니까. 세 명 다 형사처벌 들어갈 거니까. 김희종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백을 했으니까 일단 김희종은 제외. 근데 김희종이 또 뒤에서 떠들고 다닌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찰과 법원이 유일한 증거로 떠들고 있는 국가수권은 대각 강조하지만은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가 안 나와버려가지고 국가수권은 뒤로 돌려버렸고, 실제 박 대통령 1심에서는 김한수의 일방적 증언을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그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김한수와 최서원이 갑자기 전화 걸어와서 태블릿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 이런 전화를 했다. 제가 받았다. 법원에서 그냥 이거 맞다고 딱 선언해 버렸어요. 최순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거짓말을 그냥 채택해버린 겁니다. 자, 최서원 씨는 저는 김한수 연락처도 모르고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인데 왜 내가 그런 어이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연락처 모른다는 얘기는 전화 안 했다는 얘기죠. 원래 김한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서원과 자기는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특검에 한번 끌려갔다 오더니 말을 바꿔버렸죠, 김한수가. 자, 김한수가 어떤 루트로 자기가 사겠다고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요금 납부한 것을 내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한수는 구속은 피했나 봅니다. 검찰과 딜을 쳤다 이거죠. 지금 정호성, 김한수, 김희종 공통점이 뭐냐? 김한수, 김희종은 처벌도 안 받았고 정호성은 박 대통령 측근 중에서 가장 경미한 형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번 재판에 꽉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로 게임 끝내려고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는 건데, 윤석열의 특검이 최서원 소유 핸드폰 6개를 포렌식하니 모두 L자였다. 그리고 태블릿도 패턴이 L자였다. 그래서 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특검이. 근데 이미 1심 때 최서원 씨는 나는 핸드폰에 비밀 설정 패턴 설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것 말고는 모두 폴더식 구형 핸드폰, 그러니까 6개 핸드폰 중에서 나머지는 폴더석이니까 아예 기능 패턴이 없고 유일하게 스마트폰 하나가 있는데 패턴으로 암호하는 기능이 없고 비밀번호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들은 애초에 패턴으로 이게 잠금 장치하는 게 아니라 다 비밀번호만 가능하는데 무슨 L자 패턴이냐. 패턴 기능이 없다. 자기는 패턴 기능을 사용하지도 않고 패턴 기능 비밀번호밖에 없는데 자, 나는 패턴을 이용하지 않고 익숙한 비밀번호만 썼는데 누가 증인이 있다나요? L자 패턴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L자 패턴 기능이 안 되는 폰이다. 비밀번호로만 잠금 장치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특검이 최서원이 지금 압수한 핸드폰 6개에 뭘로 잠금 장치했는지 포렌식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린 지금 달라고 2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안 줘요. 검찰 쪽에서. 자, 이것도 최서원 씨가 검찰에다가 내 거 달라. 내 핸드폰 6개 포렌식한 거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자료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더 생긴 거예요. 지금 검찰은 어떤 수법을 쓰냐면은 그 조작한 증거로 올리지 않고 우리가 증거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 형사소송법 다 위반인데 자 그러면 최서원이 달라 그러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달라 그래도 어떻게 할지 이제 한면 공격수가 한 명 더 는 거죠. 동선 일치설에 대해서는 제 동선이 외국 일정과 같은 게 확인되었다면 김한수를 비롯해 김희종 청와대 근황정보팀이 태블릿을 독일에 가져갔을 것이고 또한 제주도에도 그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으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최서원 씨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동선 3개가 다 깨렸다는 거예요. 동선 독일 동선 2개 제주 동선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서원의 움직임과. 이건 다 깼어요. 이거. 이거 원문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자,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독자분들이 최서원에 대해서 제가 일정 정도 신뢰하는 것은 지금까지 4년 동안 진술이 바뀐 게 없어요. 태블릿 플러스 해가지고 진술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 입장에서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믿을만하고 어떤 과학적 기록에도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김한수가 썼다는 거는 수두룩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1심 판결문 이건데 또 나오잖아요. 태블릿 PC를 1심 판결 직후에 이거는 2017년도 12월 달에 여러 차례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1심 선고할 때 앞에 있었던 고형곤, 신자영, 윤석열 이게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문제제기 하는 거잖아요. 특검 수사인데 그러면은 재판에 이자들이 나오면 안 되고 이자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특검에 가면은 수사관일 뿐인데 왜 특검이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이런 애들이 튀어나왔냐 이거. 불법이다 이 자체가. 윤석열이 다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 윤석열이. 자, 이 최서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세현 무리들이 이제 발톱을 좀 드러내고 있죠. 왜냐면 이제 이 책을 자기들이 진실을 깨지 못하니까 이 김세희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 책이 최서원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책이라는 음해를 하고 다닙니다. 김세희가 방송에서.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최서원의 편지나 이 책이나 지금 뭡니까? 제가 탄핵까지 안 달아서 그런데 우종찬 기자의 탄핵 관련 책까지 가게 되면은 최서원이 K재단 미르재단이 뭐고 관여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들이 다 튀어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단지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라는 최서원의 발언을 중심에 놓고 다 따져보니까 최서원이 쓴 게 아니다.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했다. 이 진실을 막으려고 이 가세현 무리들은 이 책이 최서원 용 만드는 책이라고 음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만 따지면요. 최서원이 K재단이고 미르재단이고 해먹었지만이 관계가 없어요. 태블릿 PC만 따지면은.
이건 그냥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했다 끝났어요. 이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려면은 최소한 최서원이 K재단, 미르재단 그리고 고영태하고 같이 해먹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 관리도 못한 무능한 지도자라는 덮어 써서 지금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 해먹었다는 건 다 안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너는 왜 네 측근이 해먹고 있는 것을 관리도 못했고 방조했냐 묵인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는 최소한 안 해먹었다. K재단 미르재단에. K재단 미르재단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다. 최성원은. 그리고 K재단 미르재단의 이사 구성은 전부 다 안종범이하고 차은택이 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나와야지만 완벽한 탄핵 무효가 되는데 이걸 끝까지 틀어막는 자들이 사탄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가세현 무리들, 우공당 무리들이 끝까지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당한 무능하고 불쌍한 여자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은 최서원 관리 똑바로 잘했습니다. 싼 옷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일 정도만 하도록 관리 잘했고 인사청탁 이런 거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국정을 상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K재단 미르재단에 대해서 너 좀 들여다봐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 다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가세현 무리들과 공당 무리들은 끝까지 최서원을 더러운 여자로 만들면서 박 대통령의 결백을 방해하는 거죠. 최서원이 일정 정도 전체는 모르겠어요. 전체는. 근데 일정 정도 제일 중요한 K재단 미르재단에서 해먹은 거 없다는 거에 드러나야지만 박 대통령도 명예회복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태극기 세력이 지금 다 괴멸당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간파한 거예요. 태극기 들고 사탄파 유착해서 마치 박근혜 사랑해요 하면서 실제로는 최서원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을 때까지 박 대통령이 명예회복 못하게 하는 그 작전 세력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의 힘을 안 밀어준 거예요.